미스스한 이야기. 오늘은 2002년 청주의 한 가정집에서 발생한 미제 살인사건, 청주 물탱크시 주부 살인사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2002년 6월 5일 오후 5시 충북 청주시 흥덕구에 위치한 한 다세대 주택에 거주하는 고등학교 1학년 송모군은 평소처럼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어째서인지 그날따라 집 현관문이 활짝 열려 있었는데 송군은 이때까지만 해도 별 생각 없이 엄마를 부르며 집 안으로 들어서죠. 그렇게 별일 없이 거실로 들어온 송군은 평소와 다른 집안 풍경을 보며 당황하게 됩니다. 거실에 있던 소파는 앞으로 옮겨져 있었고 전화기에 전화선은 다 뽑혀 있었으며 붙박이장과 그 안에 있던 물건들이 바닥을 나뒹굴고 있었죠. 뿐만 아니라 세탁기에는 미처 돌리지 못한 빨랫감이 가득 차 있었고 부엌에는 조금 전까지 엄마가 저녁 준비를 하다가 사라진 것처럼 손질하다만 재료가 남겨져 있었습니다. 평소 엄마는 매우 꼼꼼하고 깔끔한 성격이었기 때문에 송군은 갑자기 정신없이 어질러져 있는 집안 풍경을 보며 불길함을 느꼈죠. 무엇보다 가장 이상한 것은 이 시간에 집에 엄마가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평소 송군의 어머니 강씨는 단 한 번도 연락 없이 집을 비운 적이 없었던 것은 물론이고 이날은 오랜만에 강씨가 일을 쉬는 날이라 가족들에게 하루 종일 집에 있을 예정이라고 말했거든요. 때문에 A군은 마음이 불안했지만 그래도 이때까지는 어쩌면 어머니가 어딘가로 급하게 외출한 것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며 마음을 다스렸습니다. 잠시 후 이어서 학교를 마치고 돌아온 중학교 3학년 여동생 송양과 함께 엄마를 기다렸죠. 남매는 몇 시간쯤 기다려도 엄마가 오지 않자 집 베란다에 앉아서 밤새도록 엄마를 기다릴 만큼 불안에 떨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돌아오지 않았고 아무런 연락조차 오지 않았죠. 이쯤 되자 아이들이 진정시키던 남편 송씨도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실종 신고를 해야 하나 아니면 기다려야 하나 고민하던 강씨는 아침이 와도 아내가 돌아오지 않자 아이들보다 더 불안해지기 시작했죠. 결국 강씨 실종 이튿날 강씨의 남편 송씨는 경찰에 신고를 합니다. 그런데 이때 경찰의 태도는 이상할 정도로 미온적이다 못해 모욕적이었죠. 경찰은 요즘 남자들하고 바람나서 도망친 여자들이 많다. 아마 강씨도 놀다가 며칠 뒤면 돌아올 테니 신경 쓰지 말라며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긴커녕 단순 가출로 판단하여 누군가 침입한 듯 보이는 집 내부조차 수색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기지국 추적을 통해 실종 후 이틀 동안 강씨의 핸드폰이 청주 시내 이곳저곳을 옮겨다닌 행적이 드러났으나 경찰은 이 역시도 무시했죠. 오히려 강씨가 아직 청주 시내를 떠나지 않은 듯 보이니 곧 돌아올 것이다. 걱정하지 말라는 식으로 안일하게 대응하였습니다. 하지만 가족들의 생각은 달랐죠. 경찰의 추측을 조금도 믿지 않았습니다. 평소 강씨는 가족들을 끔찍히 위하는 매우 헌신적인 아내이자 어머니였기 때문이었죠. 진짜 바람이 나서 돌아다닌다 해도 말도 안 하고 나갈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강씨는 남편 송씨가 1991년에 교통사고를 당한 이후 남편이 약 5년 동안 병원 생활을 하는 동안 한 번도 남편 곁을 떠난 적이 없으며 아예 병원 근처에 방을 얻어서 생활하며 남편을 지킬 정도였거든요. 또 남편이 왼쪽 팔을 잃고 다리에도 운동장애가 있는 중증 지체 장애인이 된 이후로는 남편 대신 새벽에 대리운전 일을 하며 가족의 생계까지 책임지던 어머니였습니다. 그런 강씨가 외도를 하고 있다고 믿을 수 없었기에 결국 가족들은 직접 강씨를 찾아 나섭니다. 이 과정에서 강씨 실종 당일인 6월 5일 오후 5시 22분에 강씨의 집에서 20분 거리에 있는 은행에서 누군가 강씨의 카드로 현금을 인출한 것을 알게 되죠. 오후 5시 33분에는 청주 버스터미널의 현금 지급기에서 또 한 차례 돈이 인출되었고 실종 이틀 후인 6월 7일 오전 11시 20분에도 강씨의 카드로 또 한 차례 현금이 인출되었습니다. 당시 최대 인출 금액인 70여만원씩 수차례 총 1000만원이 인출되었죠. 또한 강씨의 집전화 통화 기록을 살펴보니 누군가 카드회사 콜센터로 전화하여 강씨의 신용카드와 마이너스 통장까지 모조리 조회한 기록이 남아있었습니다. 이는 도저히 강씨가 직접 한 행동이라고 볼 수 없었죠. 평소 강씨는 100원조차 허투루 쓰는 법이 없을 만큼 알뜰한 사람이었고 무엇보다 통장에 있던 돈은 남편이 오래전에 교통사고를 당한 뒤 받은 돈이라 더더욱 함부로 쓰지 않고 모아두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살림을 도맡아 하는 강씨가 굳이 자신의 카드와 통장을 조회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은행도 바로 옆이었고 현금을 인출한 곳도 은행이었죠. 정말 강씨였다면 전화로 하기보다는 인출한 김에 은행에서 상담을 받으면 될 일이었습니다. 가족들은 강씨가 납치를 당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곧바로 해당 은행으로 찾아가 사정한 끝에 예금 인출 당시 CCTV를 확인해 보았죠. 가족들의 예상대로 당시 CCTV 화면에는 강씨 예금을 인출하는 한 남성의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남성은 20대에서 30대 정도의 젊은 남성으로 추정되었는데 160에서 170 사이의 작은 키에 다부진 몸매, 모자를 쓰고 뭉툭하고 큰 코가 특징이었죠. 은행으로부터 CCTV 영상을 확보한 강씨의 가족들은 곧바로 다시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경찰의 심드렁한 태도는 변함이 없었죠. 경찰들은 CCTV 화면을 보고서도 화면 속 남자를 강씨의 내연남으로 추정했습니다. 처음부터 수사 의지가 없었던 경찰은 제대로 된 수사를 해보지도 않고 강씨가 외도로 인한 가출을 한 것이라 단정을 짓고 수사를 진행해주지 않았죠. 가족들은 이번에도 경찰의 도움 없이 CCTV에 포착된
추적된 용의자의 희미한 얼굴을 담은 전단을 배부하며 강 씨를 찾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실종 이후 약 한 달 가까이 시간이 지나도록 강 씨의 행방을 묘연했고 용의자도 특정할 수 없었죠. 이대로 영원히 강 씨를 만나지 못하는 건 아닐까 하는 두려움에 온 가족이 불안에 떨던 실종 23일째 날, 가족들이 사는 빌라 건물 어디선가 원인 모를 악취가 나더니 심지어 집 앞 복도에는 구더기도 발견되었습니다. 이를 보고 이상함을 느낀 송구는 건물 전체를 살펴보죠. 냄새를 따라 건물 옥상 계단으로 갈수록 강한 악취가 풍겨왔는데 막상 옥상으로 올라가니 악취가 나지 않았습니다. 혹시 하는 마음으로 송구는 옥상 계단 옆에 위치한 물탱크실을 들여다보았죠. 송군이 찾은 것은 악취의 원인과 강씨였습니다. 정확히는 벽과 물탱크 사이에 껴있는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만큼 심하게 부패한 강씨의 시신에서 흘러나오는 악취였죠. 실종 23일 만에 엄마의 시신을 직접 발견한 송군은 곧장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어 울면서 소리를 지르며 엄마의 시체를 발견했다고 말했고, 신고를 받은 경찰은 그제야 단순 가출이 아닌 살인사건으로 전환하게 됩니다. 하지만 당시는 이미 실종일로부터 23일이 지난 시점이었고 무더운 6월이었기 때문에 시신이 상당히 부패되어 있어 정확한 사망 원인조차 파악할 수 없었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시신을 부검해 보았지만 사망 추정 시각이 6월 5일 오후 3시 30분부터 5시 사이라는 것 정도만 밝혀냈을 뿐 사이는 불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죠. 경찰은 뒤늦게 살인사건으로 전환되자 갑작스레 남편 송씨를 용의선상에 올리고 유력한 용의자로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사실상 마치 범인을 이미 남편이라 굳게 믿는 것처럼 수사를 진행했죠. 경찰의 근거는 사건 당시 현관문을 열려는 등 집에 강제로 침입한 흔적이 없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사건 현장이 여러 가구가 사는 다세대 주택이었기 때문에 방음에 매우 취약한 편이었는데 사건 당일 빌라 주민들은 하나같이 비명이나 다투는 소리 같은 수상한 소리를 듣지 못했다고 진술했죠. 때문에 경찰은 범인이 강씨가 순순히 문을 열어주고 전혀 경계하지 않을 만큼 잘 아는 인물일 것이라 추정하며 남편을 가장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했습니다. 또한 남편 송씨가 사실은 강씨를 밖으로 데리고 나가 살해했지만 수사에 혼선을 주기 위해 다시 시신을 물탱크실에 가져다 놓았으며 물탱크실 위치를 알고 있는 것 또한 면식범만이 가능하다고 판단했죠. 이에 더해 은행에서 돈을 인출하다가 CCTV에 찍힌 남성이 사망한 강씨의 남편과 공범일 것이고, 실종 후 이틀 동안 청주 시내에서 강씨의 핸드폰 신호가 살아 있었던 것도 남편이 공범을 시켜서 아내가 살아있는 것처럼 꾸미기 위한 행동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밖에도 경찰은 이 사건이 단순히 돈이 노린 강도의 범행으로 보이지 않고 살인 그 자체가 목적인 것으로 보인다며 최근 강씨와 남편 송씨의 사이가 별로 좋지 않았다고 주장하였고 남편에게 살해 동기가 있을 것이라 보았죠. 언뜻 그럴듯해 보이지만 까고 보면 말이 안 되었습니다. 우선 남편에게는 추리 소설에나 나올 법한 치밀하다 못해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아내를 살해하고 유기할 만큼의 범행 동기가 없었습니다. 가족들과 친지들은 모두 강씨와 송씨의 사이가 매우 좋았으며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증언하였고, 강씨와 생전에 자주 채팅을 나눴던 인터넷 동호회 회원 역시 비슷한 주장을 하였죠. 게다가 남편은 교통사고를 당한 후 왼팔을 잃고 다리에도 운동장애를 가진 1급 장애인이었습니다. 스스로 거동조차 어려운 남편이 아내의 시체를 아무런 소음도 없이 옥상으로 향하는 계단 옆 물탱크실에 옮겨다 놓는 건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죠. 만약 남편이 범인이라면 아내를 살해한 후 시체를 쉽게 발견할 수 있는 물탱크실에 숨겨둔다는 게 더더욱 논리적으로 이상한 일입니다. 시체에는 범인을 특정할 수 있는 다양한 증거가 남아있기 때문에 최대한 오랫동안 발견하지 못할 만한 곳에 유기해야 수사망을 벗어날 가능성이 높죠. 아내가 사망하면 가장 먼저 조사받는 용의자가 남편이기 때문에 보통 의심을 피하기 위해 집에서 최대한 멀리 떨어진 곳에 시신을 유기하려 합니다. 하지만 빌라 안에 위치한 데다 누구나 드나들 수 있는 물탱크실은 시체를 오랫동안 숨길 만한 장소로는 부적합하고 오히려 범인이 잠깐 동안 시간을 벌기 위해 잠시 숨겨놓은 장소에 가까워 보이죠. 실제로 한 프로파일러는 범인이 당황한 채로 집안을 둘러보며 시체를 숨길 곳을 찾다가 마땅한 곳을 찾지 못하자 집 외부를 둘러보다 그 과정에서 물탱크실을 발견하여 시신을 옮겨놨을 가능성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주장이 사실이라면 송군이 사건 당일 학교를 마치고 집에 돌아왔을 때 집안이 어수선하게 어지럽혀져 있던 이유도 설명이 되죠. 남편이라면 아내 은행 잔고를 대충이라도 알았을 텐데 은행에 전화까지 해서 알아본 것도 이상한 일이고요. 무엇보다 남편은 범행 추정 시간에 같이 일하는 동료들과 있었다는 알리바이가 있었습니다. 알리바이가 확실히 입증된 뒤에야 남편은 용의선상에서 제외될 수 있었죠. 하지만 끝내 범인은 찾지 못했습니다. 담당 경찰들은 은퇴하거나 다른 곳으로 옮겨가면서 수사가 중단되어 장기간 미제 사건으로 남게 되었죠. 즉 이 사건은 경찰의 초동 수사 실패와 물증 하나 없이 심증만으로 남편을 범인으로 몰아간 경찰들의 잘못된 수사 때문에 미제로 남게 된 것이죠. 시체 발견 후 수사를 통해 강씨가 인터넷 동호회를 통해 알게 된 사람들과 자주 채팅을 즐겼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강씨는 실종 당일
당일에도 동우의 친구와 채팅을 나누었고 채팅방을 나서기 전 마지막으로 남긴 말은 아들 도시락 준비하러 간다였죠. 만약 경찰이 제대로 된 초동 수사를 통해 채팅 내역이라도 빨리 확보했다면 단순 가출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겠지만 아무런 증거도 없는 자신들의 감을 믿으며 안일하게 대응한 탓에 중요한 증거를 모두 놓쳐버리고 말았습니다. 제일 안타까운 건 핸드폰만 제대로 추적했다면 범인을 찾았을 텐데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피해자의 남편 송 씨는 오랫동안 용의자라는 꼬리표 때문에 2차, 3차 가해를 당하며 수차례 이사를 다녀야 할 만큼 큰 고통을 받았습니다. 이후로도 해당 사건을 담당했던 경찰들은 사과 한마디 없이 뻔뻔한 태도를 보였죠. 해당 경찰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기는커녕 변명을 하기에 급급하거나 터무니없는 주장으로 끝까지 남편을 의심하며 공범이 존재했을 가능성을 내세웠거든요. 사건 발생 9년 만인 2011년 강 씨의 딸이 재수사를 요청하는 서명 운동을 벌였고 그 결과 2011년 12월 청주 흥덕경찰서가 재수사를 시작하였으나 아직까지 별다른 진전이 없는 상태입니다. 흐릿하게나마 용의자의 얼굴과 인상착의가 담긴 CCTV 자료가 존재하고 2021년 10월에는 SBS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이 19년 만에 CCTV에 찍힌 용의자의 얼굴을 복원하여 공개하였기 때문에 어쩌면 언젠가는 진범을 찾게 될 수 있을지도 모르죠. 2002년 청주의 한 가정집에서 발생한 미제 살인사건, 청주 물탱크시 주부 살인사건에 대한 이야기, 이번 편은 여기까지입니다.